네, 안녕하세요. 공백입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출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소설 5권을 한꺼번에 읽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원픽도 뽑아볼 거고요. 일단 5권 어떤 책들이냐? 바로 이 책들입니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표지만 봐도 이 책들이 뭔가 핫한 책들임을 바로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한 권씩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특장점이 뭔지 빠르게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에 원픽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제목 가나다 순으로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책 진짜 요즘 너무 시끌벅적한 책이죠. 김혜영 작가님의 빵충사육 준수사항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이번에 국제도서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도서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장편 소설인데요.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 스포 없이 간단히 소개해 볼게요. 주인공인 정한은 트럼펫을 부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거의 백수예요. 자기가 하던 밴드에서도 쫓겨나고 좀 못된 짓도 하고 그러다가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악기로는 자기가 도저히 먹고 살 방안이 없으니까 아무 연고도 없는 지방으로 가서 국가 지원 사업을 받아서 농사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뭐 농사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빚만 지게 되는데 이때 동아줄 같은 기회가 하나 찾아옵니다. 이게 뭐냐? 국가에서 빵충이라고 하는 벌레를 키울 농부를 모집하고 있는 거죠. 빵충은 식용 곤충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애거든요. 얘는 이름처럼 엄청나게 맛있는 빵 맛이 나요. 게다가 단백질이고 사업 설명회에 가서 이걸 먹어보니까 뭐 벌레라는 거부감은 둘째치고 이게 너무 맛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과 몇몇 사람들이 빵충 사육 산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이 빵충을 사육할 때 금기 사항이 있어요. 약간 그 나폴리탄 괴담처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위가 있는데 뭐냐? 얘네를 반드시 유충 상태로만 관리해서 출하해야 해요. 혹시라도 번데기가 되면 바로 보고해야 되고요. 절대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얘네를 성충으로 부화시키면 안 됩니다. 뭔가 좀 찜찜한 금기사항이죠. 아무튼 이런 몇 가지 금기사항과 함께 주인공과 빵충 사육자들은 본격적으로 빵충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초대박이 나는데요. 이 인생 역전과도 같은 빵충 사육이 곧 아비규환이 되고 맙니다. 요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소설이 클라이막스로 치닫게 돼요. 이 소설의 특장점은 그냥 진짜 재밌어요. 업앤다운이 진짜 롤러코스터 같은 책이고요. 미친 듯이 읽어내릴 수 있는 흡입력이 엄청난 소설입니다. 왜 그렇게 판매고가 치솟았는지 바로 납득이 돼요. 너무 재밌으니까. 다만 제가 읽을 때 조금 허들은 뭐였냐면 요거는 좀 취향일 것 같은데 인물들의 대사가 조금 인터넷 소설 같아요. 아마 그동안 영화 각본을 쓰고 장르 소설을 출간해왔던 작가님의 특유의 문체 같은데요. 요게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 문체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초반에 조금 나랑 안 맞나 싶기도 했는데 뭐 그마저도 초반 한 100페이지 정도까지고요. 이후로는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재미, 이 한 단어로 정말 꽉 잡아볼 수 있는 책 빵충사육 준수사항이었어요. 다음 책은요. 천명관 작가님의 장편소설 아코디언입니다. 이 책은 아마 독자들이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천명관 작가님이 고래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전작이 있고 지금 그 이후로 10년 만에 장편소설이 나온 거거든요. 일단 내용 간단히 소개할게요. 소설의 배경은 1950년대 서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용산, 해방촌, 염천교 근처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이 염천교 주변이 뭘로 유명한 줄 아세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여기가 옛날에 거지 소굴, 앵벌이들이 진짜 많았다고 해요. 이 아코디언이라는 소설이 바로 그곳에서 살고 활동하던 앵벌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소설에는 앵벌이를 하는 어린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이 아이들은 아버지라고 불리는 목사 밑에서 살면서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고 때로는 제주를 팔기도 하고 그렇게 착취당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의 아이들 혹은 사지가 멀쩡한 아이들은 일터로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앵벌이 집단에는 정말 어린 친구들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친구들이 많아요. 또 이런 아이들이 행인들의 동정을 받기도 좋으니까 목사가 이런 점을 악용해서 어린 아이들을 마약에 중독시키면서까지 구걸을 시키고 자기 배를 불리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주인공인 동희입니다.
동희는 앵벌이 소굴에서 우연히 아코디언을 손에 넣게 되는데요. 자신이 가진 특유의 재능을 발휘해서 길에서 아코디언 연주를 하면서 국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우연히 자기가 미군 기지촌에서 본 화려한 음악, 재즈 무대 이런 모습들을 눈에 담게 됩니다. 국어를 위해 하는 자신의 연주와 화려한 재즈 공연 이런 낙차를 소설이 잘 보여주고 있고요. 동시에 이 앵벌이촌 안에 있는 아이들 각각의 사연과 관계들 또 이 야생과도 같은 공간에서 서로 물고 뜯으면서 생존해야 하는 상황 이 냉혹한 세계를 소설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천명관 작가님 소설은 읽어보면 되게 뭔가 도드라지는 줄거리가 잡히지는 않아요. 이 소설도 어떤 줄거리로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게 어떤 줄거리가 아니라 풍경과 관계 그 자체예요. 그래서 딱히 되게 눈에 띄고 흥미로운 흐름은 없지만 어쩐지 눈을 뗄 수가 없는 훌훌 읽게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장점은 뭐니 해도 대가가 쓰는 유려한 문장인 것 같아요. 읽는데 걸림이 없다. 명확하다. 이게 제가 처음으로 딱 느낀 인상이었고요. 그 당시의 시대상 풍경 같은 게 정말 눈에 생생히 보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만 아쉬운 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소설은 좀 더 길었어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이 조금 급하게 초반부보다는 조금 낮은 밀도로 종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이전작인 고래에 대한 제 인상이 너무 강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서점 서평 보면 평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차가 좀 있는 것 같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명관 작가님의 아코디언이었습니다. 다음 책은 최고로 핫한 작가 성혜나 작가님의 인비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들 중에 얘만 유일하게 단편 소설집이에요. 이 책 총 9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요. 이렇게 목차를 보면 각각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큰 목차 안에 소설이 3편씩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실제로 이 작품마다 큰 틀, 테마가 조금 달라요. 어제라는 목차에 묶여있는 소설들을 보면 과거의 어떤 과오, 잘못들이 현재로 이어져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일제시대 관련한 소설이 많은데요. 일본에서 벌인 생체실험 혹은 친일의 대가로 주어진 유산, 자부심 같은 것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오늘이라는 목차에 묶인 소설들을 보면 지금 현대인들의 삶에 담겨진 욕망, 타인의 삶에 대한 욕망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제일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 내일이라는 목차에 쓰인 소설들이었는데요. 인간을 완벽히 대체하고 있는 AI, 콘텐츠에서 언어를 걸러내는 직원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그 단편 소설집 읽으면 작품 각각의 밀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소설집에 담긴 소설들은 고루고루 각각의 주제를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읽고 나면 진짜 기분을 깨름칙하게 만드는 그런 기담들이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요. 동시에 이 작품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어떤 마음에서 이 소설이 출발했는지가 명확하게 잡히는 소설들이 많아서 그 부분도 좋았습니다. 제가 그 인간의 징글징글한 욕망을 담아내는 소설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책이 딱 그런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재미와 메시지와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취향 저격까지 잘 맞아떨어진 밸런스가 좋은 소설이었습니다. 단점이 딱히 도드라지진 않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단편 소설집이다 보니까 좀 파고드는 오래 머무는 그런 재미는 좀 덜했다. 성혜나 작가님의 장편을 본 적이 없어서 언젠가는 좀 장편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성혜나 작가님의 인비인이었어요. 네, 다음 책입니다. 이 책도 요즘 제 주변에서 계속 말이 나오는 책이거든요. 청혜 작가님의 주와연입니다. 장편 소설이고요. 이 소설 좀 독특하거든요.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 소설이 왜 세상에 나왔나? 이 청혜 작가님이 영화 헤어질 결심이나 책 단순한 열정 같은 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불륜이 좀 미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불륜을 소재로 해서 정말 단호하게 비판하면서도 농밀한 작품을 써보고자 만든 책이 이 책이라는 거예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오주희는 17살에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가정이 무너지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깬 아버지와 그 상대 여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서 부적을 받고 그 부적을 손에 꼭 쥐고 죽습니다. 이 부적은 어떤 부적이냐? 내가 저주하려는 상대와 나를 꽁꽁 묶어주는 부적이에요. 이 부적 덕분에 오주희는 아버지와 그 외도 상대였던 여자의 딸로 다시 환생하게 돼요. 그리고 오연린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 제목이 주와 연이에요. 과거의 기억을 모두 가지고 아버지와 계모의 딸로 태어난 연린은 새롭게 얻은 자신의 일생을 정말 모두 송두리째 바쳐서 두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너무 순수한 그 어린아이의 얼굴을 하고 두 사람이 새롭게 이룬 가정을 박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복수의 과정
과정에서 자기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자 연인 은정을 만나게 돼요. 둘이서 으쌰으쌰 이제 서로의 가정을 박살내는데 이게 뭔가 단순히 환생해서 복수를 하는 작품인가 싶었지만 이 소설의 특이점은 작품 중후반부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복수를 끝낸 시점에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기서부터 아주 또 주제가 흥미롭게 변주되기 시작해요. 작가가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그 결과 최선의 작품을 내놨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재미도 있고 밀도도 굉장히 높은 작품이었고요.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도 굉장히 공감이 돼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 책으로 청해 작가님 작품 처음 읽어봤거든요. 입소문 때문에 안 그래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기대에 버금가게 진짜 탄탄한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화연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마지막 책이네요. 박상영 작가님의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입니다. 박상영 작가님도 뭐 워낙 입지를 탄탄히 굳힌 작가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책은 그간 박상영 작가님 책이랑 아예 달라요. 작가님이 그동안 퀴어 정체성을 가지고 젊은이들의 사랑, 생활, 이야기들을 썼다면 이 소설은 그간 본 적 없었던 미스터리, 서스펜스, 스릴러, 사건을 차근차근 추적해 나가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소재 자체가 자이니치, 즉 제일 한국인 여성과 한국 재벌가예요. 딱 들어도 지금 박상영 작가님이 뭔가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한 게 느껴지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하나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엄마와 함께 작은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도시락 가게에 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더 특이한 건 이 모녀가 한국에 살다가 일본으로 오게 된 계기가 한국에서 있었던 화재 사건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비슷한 유형의 화재 사건을 겪은 거예요. 아무튼 이 두 번째 화재 사건으로 엄마가 중상을 입고 사망하게 되는데 이때 어머니가 묘한 유언을 남깁니다. 뭐냐? 세일백화점의 윤동주 회장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일백화점은 대한민국에서 네로라는 큰 기업이고요. 윤동주 회장은 이 기업의 모든 집안 싸움, 세력 다툼을 다 꺾어서 이겨내고 그룹 내 1순위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된 인물입니다. 하나는 엄마의 유언을 쫓아서 이 세일백화점의 사람들을 계속 추적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엄마와 윤동주 회장을 둘러싼 평생에 걸친 엄청난 비밀들을 알게 돼요. 작가님이 이 소설 쓰면서 대한민국 경제사 그리고 이 재벌사를 굉장히 많이 공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이 재벌 가문의 치열한 세력 다툼, 경쟁, 치밀한 머리싸움 같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박상영 작가님 책답게 굉장히 술술 잘 읽히는 책입니다. 다만 지금 이 소설의 추천사를 심은경 배우님이 써주셨는데 이 소설의 사랑은 망해도 너무 망했다.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저는 이 카피가 오히려 독자를 조금 헷갈리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마치 로맨스 소설 같은 카피인데요. 사랑의 기록이라고 하기에는 그런 부분은 저는 오히려 조금 약하게 느껴졌다. 장르가 서스펜스로 흘러가면서 그간 박상영 작가님 소설에서 느껴졌던 어떤 감정적인 밀도 같은 것들은 조금 덜하게 느껴졌고요. 그 감정선이 얕다는 게 이 소설의 개연성을 조금 약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박상영 작가님의 지푸라기 왕관을 든 여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일 핫한 소설 5권 살펴봤고요. 이제 여기서 제 원픽을 나름대로 골라봐야겠죠. 제 취향 따라 골라본 원픽은 청해 작가님의 주화연입니다. 이 책 밸런스가 진짜 좋아요. 재미, 문장력, 흡입력, 반전, 의미, 밀도, 그리고 표지 디자인이랑 제목까지 정말 고루고루 안정적이게 만들어진 웰메이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해 작가님 다른 작품을 다 읽어보고 싶게 만들 만큼 멋진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제 원픽이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제가 또 한 권을 골라본다면 두 번째로는 요거 김혜영 작가님의 빵충사육 준수사항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체에 대한 취향도 뛰어넘는 압도적인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흡입력은 저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한다? 대단하죠. 책의 구성도 좀 특이한데 그 부분도 굉장히 영리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목과 표지도 진짜 적절하게 너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픽으로는 이 책 꼽아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베스트셀러 모아서 읽어봤는데요. 제 취향대로 골라본 책들이니까 이 중에 한두 번쯤은 또 직접 읽어보시고 경험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각자의 후기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오래간만에 이 온라인 서점의 베스트셀러를 털어봤는데 재밌는 시간이었네요. 다음 영상에도 좋은 책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